안녕하세요, 지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구매 대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왔고, 그리고 이 인간이 돈 좀 벌어봤나, 네, 그것도 조금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 네. 2021년에 1월에 수동등록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해,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홍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6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도매 유통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도매 유통을 거의 한 2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20년 넘게 하셔서 그 회사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그다음에 사임 유통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그러니까 꼭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은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뭐 키워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구매 대행을 왜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클리셰 있죠. 네, 네, 신사임당님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사임당 유튜브 잠깐 말씀드리면 창업 다마고치 영상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네, 거기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막 손으로 그리면서 먹이사슬 얘기가 나와요. 유통업의 먹이사슬. 그런데 이제 세렝게티 초원에서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되고, 아니, 풀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소비자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소비자를 잡아먹는, 네, 톰슨 가젤이 돼야 된다. 톰슨 가젤 위엔 또 뭐가 있고, 호랑이 있고 뭐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도 온라인 쪽에서는 한 톰슨 가젤 정도는 돼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동 등록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쯤에는 이제 쿠팡에서도 수동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수업은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 강의였어서 쿠팡은 그냥 유튜브 보고 거의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때 제가 팔았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요 몰이에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죽은 몰이죠. 왜냐면 이제 잠깐 포기를 했다가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수동 등록했던 대부분의 상품을 좀 지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팔았던 거 몇 개 보여드리면 지금 다 날렸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팔았던 건 요거였어요. 네, 요런 하이엔드 이어폰. 네, 그래서 리뷰 수도 꽤 많이 쌓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안 팔려고 좀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왜냐면 소싱처가 없어졌습니다. 네, 대부분의 소싱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거의 한 개당 한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팔고, 그리고 여기에 어마무시무시한 택배비 10만 원, 그렇죠. 이게 왜 10만 원이 됐냐면 원래 이제 한 10몇만 원 걸고 택배비 10,000원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노의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원가를 낮춰서 좀 싸게 보이고, 이제 막상 결제할 때 이제 택배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경쟁자가 한 2명 있었는데, 이제 택배비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다가 이제 10만 원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원래 내렸던 상품인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다시 잠깐 살려놓은 겁니다. 뭐 평점도 좋고, 근데 평점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외에도 뭐 한 100만 원짜리, 뭐 150만 원짜리, 200만 원 조금 넘는 헤드셋, 진짜 비싼 거, 그런 것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았냐? 제 동생이 이제 결혼 안 한 남자 아이인데, 여자친구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부러운데, 아니 안 부러워, 안 부러운데, 네, 어쨌든 근데 여기에 빠져갖고 이제 한창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비싼데 너 이거 어떻게 샀냐, 얼마냐, 10몇만 원이래. 얼마냐. 그래도 자기는 싸게 샀대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찾았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동생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이어폰, 헤드폰, 갤러리, 매니아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 제품 정보도 많이 찾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가시면 닥터 헤드폰이랑 카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카페 가시면
제 카페도 있네요. 새 글이 없네요. 네이버 카페 가시면 예, 닥터 헤드폰. 그래서 이 카페에서도 엄청 연구해갖고 이것저것 소싱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마존 소싱도 하고, 그다음에 아도라마라고 하는 그 이어폰을 싸게 팔던, 지금은 이제 싸게 팔지 않아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팔다가 이제 브랜드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소명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때 소명에 대한 거를 참 방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요런 거, 요거 좀 내려놨는데 23만 9천 원이네요. 젠하이저라는 브랜드인데 요것도 못했어요. 소명 오면 그냥 죄송하다 하고 바로 내렸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병행 수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랬죠. 지금은 병행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터지면 하나 세세하게 들어가서 연구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넥스트 엔진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했던 거 쿠팡으로 옮기면서 하다가 이제 8월쯤 정리를 합니다. 수동 등록은 정리를 해요. 왜 했냐면 일단 너무너무 많이 뺏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2021년 한 5월, 6월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 관리 앱 있잖아요. 핸드폰 앱. 그래서 앱에서 제품 가격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끼리 이제 가격 경쟁이 거의 실시간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쿠팡이 마치 이제 지금 AI로 이제 자동 가격 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헤드폰도 100원 싸움이 시작하다가 이제 10원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관뒀죠. 네. 그 밤에도 자기 직전에도 얘가 내렸나 안 내렸나. 특히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 일요일 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금요일 밤, 일요일 밤이 그 소비가 제일 많아요. 주문이 제일 많아요. 금요일 밤은 이제 불금이니까 신나서, 그다음에 일요일 밤은 내일 아침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우울해서,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어폰 비싼 이어폰을 쟁여놨다가 그때 결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많이 뺏겨서 이제 8월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주문 처리만 쭉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얼마를 벌었냐?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 여기 있고요. 제 주민번호 있습니다. 83년생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83년생도 이제 희망퇴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사업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거니 하면은 저는 온라인 사업 이거 하는 거 유통업 좀 추천드립니다. 성격에 맞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밑에죠. 이제 매출 과세 표준이 6개월 동안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었네요. 근데 이제 6개월 평균 해서 한 1억 5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한 1억 6천? 그 정도? 아주 많진 않죠. 이 과세분이랑 뭐 1억 6천 이게 뭐냐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 금액,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판매된 총 금액에서 이제 매입액 제가 구입한 금액을 뺀 게 6개월 그 총 2,0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평균 그때 얼마였더라? 최고 5천 또 조금 넘게 찍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왜 안 중요하냐면 여기서 망했기 때문이죠. 6개월 평균에서 1,600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죠. 거의 8월에 이제 접고 9월에 거의 이제 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8월에 접었어요. 7월에 다 뺏겨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재고 없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입에 비해서.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경쟁자가. 예, 이제 좀 잘 되는 거 보이니까. 너무 뺏기고 막 10원 싸움 막 하니까, 아니, 물건 가격이 막 2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인데, 굳이 그렇게 10원 싸움을 하고 싶으셨겠죠? 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이제 관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과장님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대량 등록도 있구나. 너무 좋아갖고 이제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부평점에서 이제 1기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린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수동 등록을 다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동 등록을 다시 시작했지만 계속 부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좀 일을 좀 많이 맡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좀 회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4월에 대량 등록 이제 하기 시작해서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은 그 잘 나가는 서 과장님 교육에서 이제 쓰이는 프로그램이고, 중간에 이제 오류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좀 나름 괜찮게 나왔고요. 예, 이제 속도가 조금 지금 쓰는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속도가 느렸다 뿐이지, 그때 제가 막 대량 등록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나 태그나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미서씨로도 매출 막 잘 내시는 분들 많았어요. 2천, 3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서씨가 안 되면서 캐시데이터로 10월에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좀 약간 프로들이 쓴다는 기능이 많고, 가격이 매우 비싼, 네,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도 고용해서 했는데, 글쎄요, 저는 선천적으로 좀 대량이랑은 좀 성격상 안 맞는 사람 같아요. 네, 조금 힘들어요. 네. 왜 힘드냐? 뭐 이제 뭐 지재권 뭐 이런 거 날라오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를 키우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수동부터 시작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난달 2023년 9월에 이제 더망고에 있는 모든 제품들 총 한 9만 개 정도 싹 다 지우고, 네, 눈물의 이별을 하고, 네, 그것도 한 번에 못 지우더라고요. 24시간 동안 한 4, 5만 개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지웠더니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네, 뭐 그래서 이틀 동안 제 컴퓨터만 고생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왜 바꿨냐? 더망고를 그렇게 썼으면서 더망고 잘 쓰면 되는데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왜 선택을 했는지.